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던 이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바로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해보죠. 일단 어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지지 테스트를 한 상황이긴 한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갭으로 띄워놓고 윗꼬리를 쭉 단 다음에 음봉 몸통 만들고 물론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어제 일단 뭐 경제 지표 나온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제가 그 8월 달,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가는 그 무렵에 9월 달 지표부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달 지표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월 지표부터는 또 조금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 아마 다음 달 지표부터는 조금씩 개선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 우려는 조금 불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은 확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부터 오늘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나 S&P 500은 신고가를 또 만든 이후에 차익 물량이 좀 나왔고, 나스닥 역시 신고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신고가 근처까지 간 이후에 차익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이 지금 조금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 소비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재고 부족 사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차익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요 며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눈치를 조금 봐줘야 되는 구간, 그러면서 다음 주에 살짝 눌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 구간, 이렇게 가야 조금 더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조금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일단 요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캔들로 놓고 봐서는 일단 고점 매물이 좀 나온 걸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스물스물 한 번에 확 내려오기보다는 스물스물, 지금 3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지금 의외의 슈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씩 밀리면서 이 15,200포인트는 이탈을 할 것 같고요. 조금씩 밀려주면서 가능하다면 15,000포인트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지지 테스트를 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테이퍼링 때까지. 테이퍼링 발표 때까지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밀려주는 거죠. 조정을. 그동안 나왔던 것에 대한 차익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해내면서 FOMC에 대한 눈치를 봐줘야 합니다. 이거 안 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테이퍼링 이후에 이미 다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8월, 7월 무렵이었나요? 그때 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따로 나눠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영향력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보다도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까지 계속 올려놓고 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이건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는 조금씩 슬금슬금 밀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어제 나온 캔들이 단기 고점을 만든 캔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이 제한적인 거, 제가 생각할 때 15,000포인트 전후 자리까지는 요 정도 자리에서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 법안, 사회지출 법안입니다. 일단 어젯밤에 나왔던 얘기에 의하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좀 된 것 같다. 마지막 일부 조금 몇 개가 남아있는데 몇 시간 내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펠로시 의장도 사회지출 법안 같은 경우 어차피 인프라 법안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사회지출 법안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까지는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뭐 오후 늦게나 정도까지, 늦으면 뭐 내일 모레 정도까지 완성을 시켜놓고 요번 주까지 해서 요번 달 말까지 해서 표결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졌습니다. 일단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한 명도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던 걸로 봐서는 조민친 의원의 어떤 변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지난주에 그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민친 의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쫙쫙쫙쫙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관련주들 그만큼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참 아쉽게 됐지만 테이퍼링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예산이 실제 재정으로 집행되는 시점쯤 돼서는 서서히 그때부터는 반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까지 바닥 신호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호가 조금 약해서 가바닥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리고 살짝 한 번 더 밀었어요. 살짝 한 번 더 밀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하단이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3050포인트가 1차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 추세 저항선상에서 3070포인트 정도가 2차 저항이 될 수 있다. 어제 하이닉스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원래는 높았는데, 어제 하이닉스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삼성전자까지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컨콜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 돌파 가능성도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3050포인트를 한 차례 두드러 맞고 밀린 흐름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사회지출 법안, 인프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하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 때문에 급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계속 뭐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3050포인트 다시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3050포인트 돌파 시도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3050, 3070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3050포인트 근처까지 왔는데 거래량 다시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민기적 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맞고 일단 밀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 307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올려주고 그 위에서 한번 살짝 눌림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의 영향 한번 살짝 받아주면서 3000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흐름을 일단은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은 조금 더 미국에 비하면 좀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건 환율이 조금 안정을 지금 찾아주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오늘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들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에 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 조금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일단은 아직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개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매도 우위로 끝날 가능성도 현재로 봐서는 좀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요 자리 부분에서 만약에 맞고 밀린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차익 물량과 함께 FOMC 눈치를 보면서 밀리는 흐름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주 끝날 때까지는 지금 이 오늘 저가를 지키면서 여기서 버텨야 돼요. 3050 돌파 시도를 계속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눈치 보기 이후에 테이퍼링 발표로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오늘 양봉 못 돌린다는 가정하에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오늘 양봉 못 돌리고 내일 이후에 조금씩 밀리는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 이후에는 3,000 발표 이후에 3,000 깨고 2,970, 80 뭐 요 정도까지 또 한번 내려갔다 올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최대한 선방을 해주고 내일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들 수급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조금 위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하이닉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컨콜에서 보듯이 그동안 외국계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지금 반도체 섹터들 조금 약한 모습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 컨콜에서 쐐기를 한번 박아주게 되면 시장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일단은 조선 섹터들, 조선 기자재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이게 뭐 지금 제가 그저께인가요? 조선 섹터들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 흐름과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섹터들 뭐 조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반면 이제 해운 섹터들이나 석유화학 섹터들 이런 섹터들은 조금 눌림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네이버, 기아, 카카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적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만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HMM, LG전자, 롯데케미칼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2차전지 섹터나 엔터 섹터들 좀 괜찮은데, LNF, YG엔터, 아이센스, CJENM, 에코프로비엠, 하나마이크론, HLB, 솔브레인 정도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 카카오게임즈, 리메드, 카페24, SK머티리얼즈 정도가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금 안정을 좀 찾으면서 위로 조금 더 올려주기를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3050포인트 도전을 한 번 더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 조금은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쎄요, 이 자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바로 이렇게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돌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만약에 돌파를 하려고 하면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까지 끄집어 올려야 돼요. 한 121선 정도 근처까지는 갖다 붙여놔야 이 자리 안착 가능성 돌파해서 안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오늘 윗골이 많이 달아가지고 밀리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감을 했다 그러면 요거 한 2, 3일 정도는 여기서 매물 소화를 좀 하겠죠.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으니까 매물 소화를 좀 하겠죠. 매물 소화를 좀 해준 다음에는 돌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때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정도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색깔이 왜 이렇게 됐죠? 한번 내려갔다 오는 상황에 이런 흐름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조금 더 둘 수 있는데, 일단 한 차례 걸릴 자리 77,000원 전후 자리 걸릴 자리까지는 한번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현재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난 좀 리스크 감안하고 기간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 맞고 확 밀리는 거 아니면 일단 조금 더 뭐 갖고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매물 소화만 좀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약간 뭐 저항의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큰 저항은 아니거든요. 한 83,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위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역시 이 10만 6천 원, 11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추세 저항선이 금년 5월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각도가 적지는 않거든요. 각도가 적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사실 한 번의 돌파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고 있는 부분도 이 저항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10만 6천 원 꺼놓은 자리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10만 6,300원, 그 자리 지금 전후에 있네요. 그러면 요 자리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 저항선까지 같이 두 개의 저항이 지금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이든 아니면 다른 조선주들 확 한번 날라주면 그 도움을 받아서 이걸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넘기기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넘긴다 하더라도 지금 11만 원 자리가 또 있어요. 이 자리는 한 번의 돌파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만약에 한국조선해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막 수익 기준으로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요 자리 10만 6천 원부터 11만 원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조선주들 이제 다시 탄력을 좀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이쪽 근처에 가깝게 붙여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자리 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한 번에 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못 넘는 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현대미포조선처럼 요 자리를 만약에 딱 넘어놓고 요 자리에 한번 걸리고 요 구간에서 매물 소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해요. 거래량 더 나와야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 뭐 어차피 지금 길게 보시는 분들일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돌파가 한 번에 안 된다면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조선 섹터들 조금 바람이 훈풍이 불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다른 종목들 끄집어 올리면서 같이 이 자리를 올려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10만 6천 원대 정도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 조금 기간 조정을 조금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그 상황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